이제 정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정치 분야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이름이 좀 나오고요. 공수처, 또 여대 야소 이름 나오고요. 정치 키워드로 돌아본 2020년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검찰개혁 두고서 팽팽하게 맞섰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중심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공수처죠.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슈들과는 조금 다르게 언론이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 특히나 뭐 매일 새벽마다 트럼프 관련 그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특히 예. 올 한해는 발언과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자주 언급됐던 그런 한 해여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배종찬 선생님께서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윤석열 추미애에 대한 백신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기사로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격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추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것,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던 것은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에 정말 당당한 길을 가달라. 이게 당부였거든요. 예. 근데 결국 국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모습만 본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내려진 결정들을 보면 과연 이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추윤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만약 그 백신을 개발했더라면 제가 노벨상을 타지 않았을까? 예. 우리 유 의원님은 이제 초선이고 20대 정치인을 대표하니까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저는 뭐 대정부 질문 때는 뭐 현장에 있었죠. 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답답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총선 때 분명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뭐 또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몇 달간 보여드리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국회에도 윤석열과 추미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게 정말로 검찰 개혁인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제 기대했던 이 공수처가 출범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큰 예. 의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원치 않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다만 지금의 방식이 많은 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던 이 검찰 권력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공수처에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공수처가 출범할 때 저희도 이제 정의당 당론으로 찬성을 이제 정하고 저도 찬성 예. 표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출범할 때 이제 중립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불안한 상태죠. 예.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좀 대표로 화상 방청객 한 분을 연결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진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대학생 권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강원도 살고 계신 대학생이시고 오늘 어떤 질문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 공수처 출범을 두고 국민들도 그 찬반이 팽팽히 갈렸는데 그 가장 우려되는 점이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걱정이 그냥 기후가 되기 위해서 공수처와 공수처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공수처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느 눈치 안 보고 심지어는 검찰의 눈치 또는 대통령의 눈치 또는 여야의 눈치까지도 보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고 하는 그 기능,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가 마치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처럼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검찰도 견제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는 또 검찰을 견제하고 또 이 공수처와 검찰 모두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여야가 견제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동안 검찰이 견제받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했던 평가를 이제는 서서히 불식시켜야 하는 중대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이었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자리매김하는, 철저히 가려내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떠야겠죠. 예. 자, 권수진님, 네, 답변 듣고 좀 걱정이 덜어지셨나요? 아, 네. 네. 손 한번 흔들어 네, 주시죠. 감사합니다. 강요하시네요. 예. 공수처가 뭐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길 많은 국민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치 분야 또 다른 키워드가 이제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 교수님, 이제 북한이 먼저 코로나 백신을 먼저 좀 맞았다는 얘기도 좀 돌기도 하거든요. 이 뉴스가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를 했던 사람은 10,0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 예. 실제로 북한에서 빠르게 평양에 종합병원을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목표는 올해 안에 다 완공하는 거였지만 완공은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코로나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방역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도 지금 다 막고 있고요. 예. 근데 예상외로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국경을 열 수도 없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굉장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북한도 구할 수만 있다면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을 텐데 아직까지는 코박스 퍼실리티에도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북한이 만약에 빠르게 백신 접종을 뭐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수입을 해서 맞는다면 바로 이제 교류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급한 거는 일단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병원 그리고 백신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사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징후를 봤었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자력갱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처럼 내부의 경제적 활력을 모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 곧바로 외국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여러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발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대내적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도 좀 전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은 바이든 당선인의 이 외교 전략은 상당히 실무적이에요.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주 실무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전만큼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점진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왜? 바이든 당선인은 말 그대로 외교 전문가입니다. 2000년에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로 방문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만큼 2013년에는 부통령으로 DMZ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의 분단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구나. 예. 그 손녀와 함께 와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이 외교 담당 책임자들도 보면은 그런 단계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고 그런 곳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와 진단도 나오지만 배 소장이 미국과
또 한국의 여론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분명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상당한 성과가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전이 있을 거라는 네. 그런 희망을 전해주셨고요. 자, 또 방청객분들 가운데 한번 연결해서 2021년 정치에 바라는 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 이수지입니다. 예, 2021년 정치에 바라는 점을 좀 묻고 싶다고 하셨는데 질문해 주시죠. 코로나 제3차 대유행 겪으면서 국민들의 그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크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감염병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을 살리는 방역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끝이 아닐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번 1년 동안 국민들도 알게 되고 정치권이나 보건 전문가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힘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진님 좋은 답변 됐습니까?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